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줌을 배우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줌 사용 방법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구글을 사용하시면서 크롬에 익숙하실 거고요. 크롬에서 구글에서 줌을 검색하면 줌.us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줌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은 바로 로그인에 가셔서 한 번에 이걸로 여러분들은 바로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걸로 로그인 하셔가지고요. 그러면 동의하시고 계정 정보를 연결하시면요, 기본적으로 저처럼 쉽게 누구나 로그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만들었던 테스트 강사 구글로 이렇게 연동하면요, 이렇게 구글 강사 이걸 자신의 계정으로 구글과 연동한다라는 마크가 나오고 비밀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한 번에 될 거예요. 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로그인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로그인이 되면서 여기 부분도 구글 계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로그인 후에 바로 여러분들은 구글에서의 이 창으로 들어오시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창으로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구글이 아니고 줌에서의 계정 페이지입니다. 처음에 페이지는 익숙할 거고요. 내 계정의 페이지가 로그인 되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처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핸드폰 번호처럼 여러분들이 줌을 회원가입하시면 개인 코드가 이렇게 발급이 되고, 이 코드만 가지고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줌 프로그램에서 쌍방향 둘이서 전화하듯이 이 코드로 서로 화면을 통해서 교육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육도 가능하겠지만요. 그래서 이 코드를 넣는 방법은 여러분들 회의 참가하기라는 것을 누르면 이렇게 개인 코드 넣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넣으면 자신이 다른 상대방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줌을 로그인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계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 계정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 계정에서 회의 참가하기라든지 지금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의 시스템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회의 클라이언트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확장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크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크롬에 익숙하면 이걸 받아 놓으면 크롬에서의 확장 프로그램으로 바로 가능한데,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메뉴의 상단에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 이거 뭐 보시면 잘 읽어보시면 나오죠. 첫 번째 줌 회의를 시작하거나 이 회의에 참석하면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된다. 여러분들이 저랑 저번에 줌을 한번 테스트했을 때 각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강사님들이 수강생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 이 줌 사이트에서 맨 하단에 오면 다운로드에서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거를 다운받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운받은 게 다 설치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 아이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폰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줌 모바일을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줌 회원 가입을 위해서만 이 부분을 사용했고요.
전체적인 이제 줌 사용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이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클릭하시고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로그인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로그인 할 수 있는 계정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은 이걸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바로 로그인 할 거니까. 근데 이 내용을 눌렀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는 크롬 창이 열려요. 이렇게 크롬 창이.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나 다른 게 열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브라우저, 여기 윈도우 창에서 윈도우의 검색에 가서 브라우저를 치시면요. 다시 브라우저를 치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은 기본 웹 브라우저라는 이 설정 창이 보일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다시 브라우저, 기본 웹 브라우저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뭔가 새 창, HTML, 웹 연결을 할 때 열리는 새 창의 기본 브라우저가 크롬으로 되어 있느냐, 아무 설정도 안 했다면 여러분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그럼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본 웹 브라우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보실까요? 어떻게 열리는지. 제가 로그인 설정하면 열리는 창이 뭐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화면인데 지금 익스플로어가 열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자주 쓰지 말라고 했죠. 강의 자료라든지 모든 게 이제 구글에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그럼 익스플로어는 닫고요. 모든 탭을 닫고 다시 여러분들이 이 설정에서 익스플로어로 되어 있거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새로운 엣지라는 크롬같이 가벼운 이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로그인을 누르시면 또 엣지라는 이 창이 연결 프로그램으로 열립니다. 보세요. 맞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대신 열린 창은 뭐냐? 엣지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창에서 브라우저를 검색해서 기본 웹 브라우저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크롬으로 선택을 해 놓으면 됩니다. 크롬으로 선택해 놓고 저처럼 기본 웹 브라우저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만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잘 선택하셔가지고 저와 동일하게 만드시고 이제 로그인을 누르시면 자신이 로그인 되어 있는 이 계정으로 다시 연동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회원가입 후에 이제 구글 미트를 열게 하면 지금 구글 미트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었고 여러분들은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는 이제 익숙하죠. 이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다시 보시면 내 계정에 메일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창에 들어가서 해줄 거는 기본적인 건 녹화. 여러분 강의가 끝나고 강의 내용을 어디에 녹화할 거냐. 그래서 끝날 때 여러분들이 위치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고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걸 설정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되는 곳은 문서에서 여러분들 줌이라는 폴더에서 이렇게 하나의 폴더가 생겨서 각자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강의 내용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녹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녹화를 시키려고 하면 저처럼 컴퓨터 내에서 맥이든 컴퓨터 내에서 PC든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컴퓨터 내에서 여러분들은 줌을 실행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만 잘 기록하기를 설정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화면을 이제 닫으시고 가장 간편하게 시작하는 것은 회의 시작하기를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회의 시작하기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오디오라든지 동의하기를 다 클릭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지 말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스피커라든지 마이크 테스트를 하나 둘 이렇게 다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내 회의를 한번 시작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 한번 시작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창 링크가 공유할 수 있는 링크가 이렇게 생성되고요. 이 링크는 이 창을 닫고 종료를 하는 순간 이 링크는 다시 또 변경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을 때에는 항상 수업 중에 한번 끊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들 수강생을 위해서 강사분이 새로운 또 창을 또 만들고 그걸 링크를 공유해 줄 수 있는 카카오 창을 따로 열어 놓으시고 강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처음 알려드렸던 거는 예약하기라는 것을 통해서 강의 일정을 미리 이렇게 달력상에서 미리 오후 2시부터 2시에서 45분간 설정해 놓고, 그리고 뭐 이런 걸 로컬 컴퓨터에 기록도 미리 설정을 해 놓고 이렇게 예약하기를 해 놓으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로그인 하게 떠 있는데 이것도 다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구글 캘린더로 지금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제가 클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약하기를 누르시면 여기 회의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예약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왼쪽 패널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까 그 새 창은 따로 열리면 안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고 또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홈에서 예약하기를 누르시면 또 8월 31일 3시부터 4시부터 또 45분간 강의하기 예약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 시간대를 뭐 보안 암호를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미리 해놔도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미리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링크를 보내주면 따로 그런 거 없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캘린더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아웃룩이라든지 구글 캘린더를 설정해 놓으면 그 구글 캘린더로 바로 등록이 되면서 새 창이 열릴 거예요. 이 저장하게 해볼게요. 새 창이 열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새 창이 열리는 것은 구글 캘린더의 계정에 여러분들의 구글 캘린더의 계정에 그 회의 일정이 이렇게 추가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비밀번호부터 링크까지 다 있죠. 이 회의 링크는 이 회의 링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시작해서 회의를 시작하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실수로 창을 닫고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해버렸을 경우 다시 그 링크가 무용지물,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 링크를 들어와도 그 회의는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예약을 통해 등록해 놓은 회의는 그 링크의 기록이 계속 여러분 시작하기를 했다가 보세요. 시작하기를 했다가 아까는 그 회의가 시작했을 때 이 회의의 링크가 이렇게 있다면 이 회의가 여러분들 볼까요? 지금 기록은 바로 자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끄겠습니다. 이 회의의 링크를 보시면 이렇게 이 번호가 아까는 바뀌었죠. 바로 새 회의를 바로 시작하게 했을 때는 이 회의에 보세요. 1110에 이게 다시 창을 닫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닫고 다시 이 회의를 또 시작을 해도 지금 제가 이렇게 새로운 이게 나오는 것은 제가 자동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난다 하면 바로 기록하기를 시작하게 해서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끄면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로그인 되는 거고요. 이런 번거로움 아직 여러분들이 수강생들이 다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녹화가 되는 걸 싫어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설정을 다시 바꾸면 됩니다. 편집하기 위해서 고급 옵션에서 제가 다시 로컬 회의 기록을 끄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건 구글 캘린더 열린다는 거 아까 봤었고요. 다시 그러면 제가 회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회의가 시작되었고 아까 1110으로 끝났던 그 회의에 그 링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그대로 그 새 시작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시작했던 그 회의 링크는 매번 바뀌었는데 이 회의의 그 고유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에 다음 이 시간에 이 링크로 들어오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카톡이든 메일을 보내놨을 때 사람들이 잘못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새로 번거롭게 여러 번 링크를 다시 변경한 걸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점 때문에 이 예약하기를 사용하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약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록하기를 예약하기에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급 옵션에서 로컬에 저장을 해 놓으면 회의가 바로 시작되자마자 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강의 참석자를 위해서 조금 미리 시작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쓸데없는 녹화의 기록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켜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고 저장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회의가 아까 그 회의 열어놓은 거죠. 회의가 시작되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하기를 누르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오디오 연결까지 이렇게 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그 녹화가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른 분들이 혹시나 회의 참가자들이 녹화를 하고 싶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줘야지 그 녹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설정이 따로 있는데 그건 따로 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께 쉽게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녹화 또 다시 컨버팅 되고 있고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으로 나오죠. 폴더를 바탕화면으로 바꾸면 아까 금방 제가 녹화를 시작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바탕화면에 녹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줌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라는 거고요. 회원가입을 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은 내 계정에 그 로그인 하시는 방법을 쉽게 그냥 구글 계정으로 연동해서 하시면 로그인 후에 바로 내 프로필, 내 계정에 이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운로드, 이 홈페이지의 가장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에서 회의 클라이언트를 다운받게끔만 해주면 메뉴에 회의용 클라이언트만 다운받게 해주면 되고요. 이게 다 다운받아서 컴퓨터 상에서는 이것만 설치하면 되고 스마트폰에서는 여러분들 각자 앱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회의를 주관하는 강사기 때문에 컴퓨터 또는 맥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의를 시작하시면 되는데 컴퓨터 상에서 회의를 시작할 때 회의를 기록하게 하려고 하면 설정창에서 녹화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회의가 끝날 때 기록 파일을 저장할 위치 선택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기록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놔야 됩니다. 이 설정은 내 계정에서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은 기록이라는 곳에 클릭하셔서 로컬 기록이라는 걸 눌러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 기록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설정창에서 이 기록을 이제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호스트와 참가자가 로컬 파일에 회의를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할 때 이런 것들을 해놓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용자 관리에서 여러분들이 따로 누군가를 제 개인 정보를 올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회의를 할 때 다른 회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권한을 부여해서 그런 기록들을 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은 번잡하니까 여러분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줌에 가입하고 계정 프로필이라든지 연결하는 것은 이 줌 다운로드된 이 프로그램을 열어서 내 계정 설정창을 열어서 내 프로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필에서 설정을 하셔가지고 아이디와 닉네임과 프로필을 변경하시면 되고 회의를 시작하실 때 새 회의를 바로 시작하면은 회의의 링크 여러분들이 다른 분에게 초대하는 링크가 계속 그 창을 닫는 순간 계속 변경될 수 있고 예약하기를 하시면 회의의 예약하기는
그 예약이 이렇게 이 프로그램 이 앱상에서 언제 할지가 계속 정리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편집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쉽게 보안도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1, 2, 3, 4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보안키까지도 편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회의 내용을 정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를 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고급 옵션에서 회의 로컬 컴퓨터에 회의 기록하기를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장하기를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구글 캘린더로 이렇게 연동되게 바로 링크 값이 열리지만 이런 것들은 해 두셔도 되고 안 해 두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구글 캘린더에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하기를 하면은 내 캘린더에 이렇게 일정이 나오고 여러분들은 세부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 정보값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정보값을 삭제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내용을 저장하기를 해 놓으시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정보값을 쉽게 이건 제가 했던 거고요. 다시 내용이 없어졌는데 이걸 저장하기를 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값이 없어졌죠? 제가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홈에서 예약하기를 누르고 회의를 만들고 저희가 만약에 9월 5일날 하기로 했고 오후 3시, 4시부터 하기로 했고 들어올 때 비밀번호는 쉽게 1, 2, 3, 4로 했고 이 비밀번호는 앱이 바로 이 링크 값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비밀번호 설정까지 공유하지 않았을 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설정해 놔도 여러분들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글 캘린더로 자동으로 연동이 되면서 이 줌에 대한 이런 링크 값이 나오고 저장하기를 해주시면 이 9월 5일에 여러분들의 일정상에서 여기 달력이 있죠. 오늘 여기 주간으로 보는 게 월간으로 보시면 있었겠죠. 여기 이렇게 다 있었군요. 제가 월간으로 보시면 9월 5일에 이렇게 해놓은 정보가 이렇게 다 들어와 있고 이 링크만 복사해서 진행해 줘도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네요. 이렇게 쉽게 내 캘린더에 기록해 놓고 이 기록해 놓았던 이 회의 코드와 링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접속하기 편리할 것 같아서 제가 예약하기 방법으로 진행을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약하기를 해놓은 창을 9월 5일 걸 해놨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시작하기를 통해서 이렇게 회의를 한번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로 회의를 시작하면 기록하기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이 회의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링크만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 카톡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도 그러면 제가 다른 제가 가진 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그때 들어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여러분들이 줌을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못 써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회의를 해야 될 때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참석자들은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줌을 설치하면 되겠죠. 줌을 검색해서 설치하면 되고 저희는 뭐 깔아놨으니까 바로 열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분들, 일반적인 우리 회원 수강생들은 회의 참가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름을 이렇게 미리 변경해 놔야 되겠죠. 수강생, 홍길동 수강생. 뭐 자기 이름을 넣어 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 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수강생들은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보내준 그 링크를 그대로 클릭하시기만 하면 볼까요? 카톡으로 보내준 것을 그대로 클릭하시기만 하면 그분들은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지금 구글
줌에서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줌에서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제가 캘린더 상에 열어놨던 지금 회의를 제가 아까 컴퓨터 상에서 9월 5일 회의를 이미 열어놨기 때문에 구글 캘린더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캘린더를 구글 캘린더를 제가 안 깔았나? 그걸 안 깔았나 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앱스토어에서 구글 캘린더를 설치를 안 했었군요. 자, 설치를 하고요. 이건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링크를 메일을 따로 안 보냈기 때문에 링크만 보내줬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수강생들은 캘린더를 따로 설치를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렇게 캘린더가 이제 열렸다고 하면 제가 지금 계정을 보면 어떤 계정이 이 계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다른 분들은 다 끄고. 자, 그러면 제가 9월 5일 거를 한번 볼게요. 9월 5일 거를 9월 5일께 뭐가 있죠? 시민대학 줌 강의 이 링크 값을 제가 모르니까 지금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 저는 지금 줌에서는 로그인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컴퓨터 상에서는 아까 이 회의를 9월 5일 회의를 테스트 삼아서 지금 열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수강생들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기만 해도 비밀번호가 따로 이렇게 코딩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넣어도 됩니다. 볼까요? 바로 이것만 줌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클릭하시면 어떤 것으로 열겠는가라는 거 썼을 때 당연히 줌을 항상 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줌을 항상 하고 줌을 열면 지금 저는 회원가입을 안 했지만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쓰라고 하죠. 이때 줌을 사용하는 수강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쓰게끔 하면 좋겠죠. 그래서 홍길동 이렇게 하고 하시면 제가 보는 화면에서는 이렇게 수락하기 홍길동님이 대기실에서 입장하여 있고 여러분들 수락할 거냐 라고 이렇게 떠요. 대기실 입장이 구글 미트와 여러분들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도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하는 게 줌의 설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밀번호를 넣고 구글 미트에서는 바로 들어왔는데 줌에서는 바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대기방에 있다가 다시 강사님이 수락을 해줘야지 그 강의에 참석하실 수가 있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걸 조금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락하기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요, 참가자를 이제 보시면 홍길동과 이렇게 수강생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여기에 아무도 그 상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강생들에게 참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우선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회의를 주최해야 된다, 급하게 회의를 주최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스마트폰만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회의를 여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회원들이 여러분들 영상을 강의 영상을 다운받거나 여러분들이 회원들에게 회의 참석하기 아니면 보조 강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줌 사용하는 방법에 지원을 요청하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회의를 만들어서 회의에 초대한 사람이 그 회원
이 줌에 들어올 때 자신의 계정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가자에 보시면 자신이 있고, 제가 혹시나 다른 분들 제가 참가자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회의 정보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링크를 누르게 되겠죠. 그 링크를 들어갔을 때 그 링크를 들어가도 그 사람들은 수락을 해줘야지, 비밀번호를 누르고 수락을 여러분들이 이 참가자가 링크를 타고 들어와도 대기방에 대기하게 되는 겁니다. 구글 미트는 수락만 해주면 바로 참여가 가능한데, 줌은 비밀번호를 타고 들어와서 대기방에 기다리는 것이 기본이고, 다시 대기방에서 확인을 통해서 회의장까지 수락을 해주는 그 두 가지의 안전장치가 있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은 줌은 회원가입 없이 참여자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구글은 구글 계정이 있어야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계정의 참여자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구글에 다 있고, 그 계정을 다시 확인하는 회의 주최자가 확인을 누름으로 해서 바로 회의장에 참여했다면, 구글 계정, 줌의 회원가입 없이도 링크만 눌러서 회의를 참석할 수 있는데, 암호를 넣는 거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회의에 들어오긴 하는데, 너가 그 암호를 누른다고 해서 바로 100명이 50명이 들어와 있는 우리 회의에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대기실이라는 곳에서 너 대기를 시켰다가 들어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기실이라는 그 공간 역시 여러분들이 번거롭다면 그 설정을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따로 대기 공간을 여러분들은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실의 설정은 또 여러분들이 줌의 프로필에서 설정해서 대기실을 따로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무만 넣으면 바로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만 그만큼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할 때 그런 불안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다시 여기에 한번 회의를 참석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이 회의에 로그인해서 참석한다면 바로 상대방은 이렇게 대기실에 있는 거고, 대기실에 이 사람이 있을 때 주최자인 여러분들이, 호스트가 이 대기실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아는 사람이네, 내가 초대한 사람이네 해서 수락을 해야지 참석자는 그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참석자는 두 사람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 부분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 사람이 본인이 주최자고 이 사람이 회의 참석자인데, 이 사람의 정보를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 사람을 비디오를 시작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기록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없을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기록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록하기가 없네요. 여기는 다시 더보기를 누르시면 비디오 시작, 대기실 배치, 제거 이런 게 있는데, 기록하기는 이 권한을 요청하면은 아마 제가 요청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따로 기능이 없는데, 원래라면은 기록하기가 나오는데 왜 없을까요? 또 여기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제가 2명의 그 참여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2명의 참여자는 각자가 줌에 회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줌으로, 한 명은 컴퓨터, 한 명은 스마트폰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자, 이걸 볼까요? 더보기를 보시면 여기에서 이분들은 뭐냐고 보시면 볼까요? 더보기를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기록하기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분은 스마트폰으로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분을 한번 볼까요? 이분은 여기서는 이분은 기록하기 허용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위에 거와 다르게 여기는 이렇게 기록 허용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분은 컴퓨터나 뭐 맥이나 그런 저장할 수 있는 PC에서 여러분들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고 이분은 줌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기록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기록할 수 없고 내 강의 영상을 누가 내 허락 없이 다운받으면 어떡하죠?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중에 뭐 이걸 기록해도 되냐고 해서 기록해봤던 사람이 있던 분들은 마음대로 내 강의 영상을 다운받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문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사례를 정확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답이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기록이라는 상대방이 기록할 수 있게 해주지 않고요. 그렇지만 뭐 고급 뭐 여기 유료 회원들끼리는 그런 크라우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링크를 보내주면 되니까 따로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 같이 무료로 쓰시는 경우에 수강생들이 자신의 컴퓨터에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기록을 눌러서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호스트로서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기록을 하실 수 없고 기록을 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요거까지만 알려드릴게요.